전쟁의 기술 제2부 5장 자신만의 지휘 계통을 확립하라. 자기 사람 만들기. 명령 계통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해 말 서부전선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독일군에 의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독일군은 영국과 프랑스군의 동맹국인 러시아 군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영국의 군 고위 관료들은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야 했다. 그들은 해군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의 지원을 받아 터키 다르달네스 해협에 있는 갈리폴리 반도를 공격하기로 했다. 당시 터키는 독일의 동맹국이었고 다르달네스 해협은 터키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이 계획은 1915년 3월에 승인되었다. 작전 지휘는 영국의 이언 해밀턴 장군이 맡았다. 당시 62세였던 해밀턴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해밀턴 장군과 처칠은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이 포함되어 있는 연합군의 군력이 터키의 군력보다 우세하다고 확신했다. 처칠이 내린 명령은 간단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라. 나머지 세부 사항은 해밀턴 장군에게 위임되었다. 해밀턴은 갈리폴리 반도의 남서쪽 끝 세 지점에 상륙해 해안을 확보한 후 북쪽으로 급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월 27일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지도 때문에 군대는 다소 엉뚱한 곳에 상륙을 했고 해안은 예상보다 협소했다. 무엇보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터키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격렬했다는 것이었다. 작전 수행 첫날 연합군의 7만 병력은 대부분 상륙을 했지만 몇 주째 해안에서 더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합군은 궁지에 몰렸고 갈리폴리 작전은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렸다. 6월에 처칠은 정부를 설득해 추가 병력을 파견하도록 했고 해밀턴은 새로운 계획을 고안해냈다. 그는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수블라만에 2만 명의 병력을 보낼 작정이었다. 수블라는 공략하기 쉬운 곳이었다. 큰 항구가 있고 저지대의 평탄한 지형일 뿐 아니라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터키군의 수도 소수에 불과했다. 이곳을 공격하면 터키 군대를 분산시켜 남쪽에 있는 연합군 군대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전은 궁지에 빠진 연합군을 구하고 갈리폴리를 함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수블라 작전을 지휘할 자로 해밀턴은 마지못해 프레더릭 스토퍼드 중장을 임명했다. 임무 수행을 맡을 자격이 있는 영국인 중 그가 최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프레더릭 해머슬리 소장에게는 11사단을 이끌도록 했다. 이들 모두 해밀턴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61세 스토퍼드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끈 경험이 전무했고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대포를 이용한 포격뿐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건강 상태도 좋지 못했다. 해머슬리 역시 지난해 신경쇠약을 앓은 전력이 있었다. 해밀턴은 장교들에게 곧 있을 전투의 목적은 전달하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장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결코 무례하거나 강압적으로 굴지 않는 신사였다. 해밀턴은 이번 작전을 앞두고 스토퍼드에게 한 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터키군이 수블라 상륙 계획을 알게 되면 신속히 군대를 증강할 터이니 해변에 상륙하는 대로 테케테페로 최대한 빨리 진격해가라는 것이었다. 테케테페는 내륙적으로 6.5km 떨어져 있는 구릉지대로서 그곳에 진을 치면 연합군은 반도를 점령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해밀턴의 명령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지만 부하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그 명령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설명하느라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말았다. 세부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스토퍼드는 그의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말았다. 그는 해밀턴의 명령을 테케테페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구릉지대로 진격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해머슬리에게 전달했다. 작전 전반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해머슬리가 그 내용을 대령들에게 전달하자 명령은 더욱더 막연해지고 긴박성도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8월 7일 드디어 공격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다. 스토퍼드의 오해가 혼란을 빚은 것이다. 해안에 도착하자 장교들은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확신하지 못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상부에 전령을 보내 진격을 해야 하는지 진지를 강화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머슬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었다. 그네의 배에 머물고 있던 스토퍼드가 전장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 위에서는 신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빨리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해밀턴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머물고 있었다. 결국 그날 하루는 논쟁과 전갈만 주고받다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해밀턴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정찰 비행선으로 전장을 돌아본 결과 수블라 근처의 평지가 거의 비어있을 뿐 아니라 방어도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테케테페로 가는 길은 완전히 뚫려 있어서 진격만 하면 되는데도 군대는 상륙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해밀턴은 직접 전장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늦게 스토퍼드의 배에 도착해보니 중장은 2만 명의 병사가 해안에 상륙해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군대를 구릉지대로 진격시키라는 명령은 내리지도 않은 상태였다. 대포 없이는 터키군이 해올 반격이 두려웠던 그는 자신의 진영이 강화되고 보급품이 도착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밀턴은 자제심을 발휘하느라 애를 써야 했다. 이미 1시간 전 그는 터키의 지원부대가 수블라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해밀턴이 오늘 저녁 테케테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스토퍼드는 야간 행군에 반대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거의 공포에 질린 해밀턴은 이번에는 수블라의 해머슬리를 찾아가 보았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마치 해변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해머슬리는 저만치 만 끝에서 자신의 임시본부를 세우는 걸 감독하느라 바빴다. 구릉지대 확보에 실패한 이유를 묻자 해머슬리는 구릉지대 확보를 위해 몇 개의 여단을 보냈으나 터키군의 포병대를 만난 데다 대령들이 상관의 지시 없이는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다고 했다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전장의 대령들이 해머슬리와 스토퍼드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고 마침내 스토퍼드가 상황을 파악하고 해머슬리에게 내린 명령은 병사들을 쉬게 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렸다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2만 명의 병력이 얼마 안 되는 무기를 가진 소수의 터키 군대에 가로막혀 6.5km조차 진격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너무 늦을 것이었다. 터키의 지원부대가 길을 떠났으니 말이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해밀턴은 해머슬리에게 여단 하나를 즉각 테케테페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여단은 반드시 테케테페에 도착해야만 했다. 해밀턴은 항구의 선박으로 돌아와 상황을 주시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는 쌍안경으로 전장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연합군이 수블라로 퇴각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터키의 대부대가 그들보다 30분 일찍 테케테페에 도착했던 것이다. 터키군은 며칠 만에 수블라 주변의 평원을 재탈환하고 해밀턴의 군대를 해안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약 4개월 후 연합군은 갈리폴리 공격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